자,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 각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 갈 길이 멀다, 그죠? 좀 있으면 갈도 나옵니다. 간으로 시작되는 고사성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게,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들어보셨어요. 간담상조라고 하는 옛날에 홍콩 깡패 영화가 있었는데,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간담상조는 그대로 풀이를 해드리면은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 비추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 간하고 쓸개를 갖다 내놓고, 야, 이게 내 간이야, 내 쓸개야 라고 봐봐 라고 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큼 친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서로 위해주는 친한 관계를 얘기할 때 간담상조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과 쓸개 다 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간과 쓸개 다 내준다. 에이, 쓸개도 없는 놈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이해관계, 손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일 때, 최선을 다할 때, 간과 쓸개도 다 빼준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게 간담상조입니다.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 비춰본다. 아주 깊이 있는 우정관계,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네 글자는 한유가 유정원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문장가들이죠. 그죠? 유정원이 죽고 난 다음에 묘지명을 씁니다. 유정원의 자가 후자였어요. 그래서 유후자 묘지명이라고 하는 묘지명 속에 간담상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정원이 유주라고 하는 곳에서 자사가 돼가지고 중앙 장안에서 파견 나가게 됐어요. 전근을 가게 됐는데, 이 유정원하고 아주 친했던 유몽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파주자서로 임명이 됩니다. 전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파주는 오늘날로 귀주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장안에서는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런데 이 유몽득에게는 노친도 있고 해가지고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유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파주로 가고 장안하고 가까운 유주에다가는 유몽득을 보내달라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이 깊었다라는 거죠. 요즘 뭐 이런 우정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유가 이 묘지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감동적이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된 절개와 의리가 드러난다. 평소 서로 그리워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즐겁게 웃는 것이 마치 간과 쓸개를 내보일 것처럼 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정만은 변치 말라고 맹세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 봤냐는 듯 외면한다.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일단 털끝만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봤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더욱이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뜨리고 위에서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 곳곳에 널려있다. 여기 한유가 유정원을 위해서 쓴 묘지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태를 그대로 콕 꼬집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은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죠? 죽어도 같이 죽자라고 맹세하지만은 실제로 이해관계가 딱 닥치게 되면은
언제 봤냐는 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약속과 신의와 의리와 우정이 회복될 수 있는 또 그런 참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기울여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씁쓸하지만 간담상조, 관과 쓸개를 내보이며 서로 비춰 보인다. 참된 우정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아주 살벌한 사자성어였습니다. 간과 쓸개를 속에서 끄집어내려면 그죠? 영화 제목도 이런 영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간담상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간불용발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간불용발은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한올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얼마나 촘촘하거나 또는 얼마나 빡빡하거나 또는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그죠? 틈도 없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하나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다. 간 불용발. 뭐 조금 비판적으로 좀 보자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의 그 완벽주의,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 또는 그런 일처리 때문에 야, 네가 해놓은 일을 보니까 간불용발이다. 자,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을 만큼 잘 일 처리했더라. 라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라 매승이라는 사람이 쓴 상서간오왕이라고 하는 오왕에게 올리는 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문장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한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과의 관계를 끊으면 다시는 연결할 수 없고 깊은 연못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고 못 나오고는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송나라 때 유명한 개혁가인, 개혁 정치가인 왕안석의 일처리 방식을 놓고 이 사자성어가 또 활용이 됩니다. 왕안석이 일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간불용발이다.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을 만큼 꼼꼼하고 세세하고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왕안석이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의 문장을 글을 쓸 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글을 써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간불용발이고요. 비슷한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이 고사성어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의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의무봉. 하늘이 지은 옷은, 하늘이 만든 옷 있죠.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하늘이 만든 옷은 이 바늘 구멍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지으려면은 바늘로 실을 꿰가지고 이렇게 꿰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봉이라는 말은. 꿰맨 흔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이 무봉하고 비슷한 사자성어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의 비슷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간불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시간은, 이때 간은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은 불용식, 휴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지 말라라든지 또는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쉬고 있다든지 이럴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라. 시간은 잠깐이라도 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사기 장의열전에서 장의진여열전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간불용발하고 약간 뭐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불용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간불용발, 머리카락 한올 허용할 틈이 없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나 또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이무봉하고 비슷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간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사자성어 간살위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간살위계. 보는 것만으로 위계를 죽이다 라는 겁니다. 쪼말자 중국,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에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역대 미남, 미녀, 추남, 추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가운데 미남 가운데서 위계라고 하는 미남이 있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미남입니다. 근데 이 위계라고 하는 미남은 젊어서부터 병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러면 위계를 벽인 또는 옥인이라고 형용을 했습니다. 묘사를 했어요. 벽이나 옥은 옥끼리 종류를 얘기합니다. 벽이라고 하는 옥끼는 가운데 구멍이 둥글게 뚫려 있는 둥근 옥을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귀중한 보석 가운데 하나로서 벽옥을 늘 쳤어요. 그래서 미남자라 비유할 때 꼭 옥처럼 귀하게 잘생긴 그런 남자를 얘기할 때 벽인 또는 옥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계는 문장도 뛰어났는데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게 심약했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허약해가지고 늘 삶이 고달팠습니다. 북방의 흉노적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이 위계가 장강을 쳐다보면서 백감이 교집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감이란 말은 100가지 생각이, 느낌이 서로 교차되면서 한 군데에 모이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만감이 교차한다. 그렇게 쓰시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다 하잖아요. 심경이 착잡하거나 온갖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막 얽혀 있을 때, 이게 만감이 교차한다. 정말. 바로 이 만감이 교차한다. 만감교차의 오리지널 버전이 위계라고 하는 이 미남자가 남긴 장강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면서 탄식했던 백감교집에서 비롯된 겁니다. 만감은 좀 더 과장법이 심해진 거죠. 그죠? 위계는 숫자로 100을 썼고, 만감은 만자를 쓰니까 좀 더 뻥이 심해진 것일 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백감교집이나 만감교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도로 돌아와가지고 식구들하고 살았는데 일찍 죽습니다. 위계가. 근데 어떻게 죽냐? 하루는 수레를 타고 외출을 나갔다가 이 위계의 미모를 잘난 미남자 위계를 보려고 여자 팬들이 극상 여자 팬들이 마구 몰려와가지고 위계 식객이가 막 위계 옷자락 잡아 당기고 마차 흔들고 막 그랬겠죠. 오빠 뭐 나 얼굴 좀 보여줘 뭐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위계가 겁을 먹고는 그냥 마차를 돌려서 집에 얼른 돌아와가지고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네. 그때 위계의 나이가 뭐 따져보니까 36한 7살 됐나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됐네요. 286년에 태어나서 312년에 죽었으니까, 아이고, 30살도 안 됐네요. 20대 때 죽었네요. 27에 죽었네요. 보니까. 그죠? 우리 나이로. 미남자가 여성 팬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죽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남자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살 위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위계를 죽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때 유명한 장사꾼인 사업가였던 여불이라는 사람 아시죠? 진시황의 생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불이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색사인자 색세의 A다. 미모로 사람을 섬긴 자는, 미모로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든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가 있는데, 미모 때문에 죽은 케이스입니다. 간살위기, 아주 독특한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으로 시작되는 명언명구, 이번에는 간우미형자라고 하는 5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우미형자를 풀이하자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충고하다, 간언하다, 직언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마용이라고 하는 문장가가 충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남긴 유명한 명언명구가 되겠습니다. 앞뒤를 전부 다 이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뒤 드러나지 않았을 때 충고하는 것이 최상이고, 이미 드러난 뒤에 하는 충고는 그 다음이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충고하는 것은 최하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하가 임금에게, 즉 리더에게 참모가 직언할 때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직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조짐이 보일 때, 그 일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낌새가 안 좋거나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직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지금 지표가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 살림을 줄이자든지, 또는 임금의 씀씀이를 좀 전략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다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지금 경제 사정이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년에 이러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든지, 즉 아직도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때 낌새나 조짐을 보고 직언하는 거, 이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이 터졌을 때, 일이 발생됐을 때, 이미 드러났을 때라도 직언을 하라. 이건 중책이다라는 거죠. 가장 하책은 뭐냐? 그 일이 드러나가지고 이미 영향이 파급됐을 때, 이때는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직언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 직언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 조직이나 한국의 조직 문화를 놓고 봤을 때는 리더가 아랫사람들의 직언을,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만이 조직 내에서 직언과 충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됐을 때 아랫사람들, 또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 파악을 잘해서 조짐이 보일 때, 어떤 낌새가 보일 때 허심탄회하게 리더에게 직언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우미형자가 최선이다. 자, 그 다음에 간으로 시작되는 명언명구, 이번에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장막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장막야. 무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실 겁니다. 간장과 막야, 이 두 사람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복음 이름이기도 합니다. 간장과 막야는 검을 주조하는 춘추시대 때 아주 명장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검만 만들어내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간장검, 막야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간장검, 막야검은 중국의 무협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간장, 막야를 검을 얻으면 세상에 최고의 복음을 얻는 거다. 그런 대목도 많이 나옵니다. 간장과 막야 또는 간장검과 막야검이라는 뜻이고, 이 간장과 막야가 만든 검에 대해서는 함려 내전을 비롯해서 순자 이런 중국 역대 책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명사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장과 막야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이 간장과 막야의 명성을 듣고는 간장과 막야한테 복음 두 자루를 만들어라. 자웅검. 그러니까 수컷, 암컷검이죠. 그죠? 암수 한 쌍의 검을, 복음을 만들어 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부부가 열심히 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워낙 좋은 검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겨우 3년 만에 이 자웅검을 완성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간장과 남편인 간장이 이 검을 들고 이제 초나라 왕을 찾아가는데 찾아가기 전에 이 막야가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간장이 가만히 초나라 왕의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본 건데 이번에 가면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자루의 복음 가운데 이 운검은 남겨놓고 자금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면은 살아서 못 돌아올 것 같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크면은 저 우리 집 앞산 소나무 밑에 돌이 있는데 그 돌 밑을 봐라. 거기서 복음을 꺼내서 가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아마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얘기 같아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자금을 들고 초나라 왕을 찾아갔더니 초나라 왕이 운검은 어디 갔냐. 한 자루 더 내놔라라고 다그치면서 결국은 간장을 죽입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부인 마귀아는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아이한테 아버지가 얘기했던 소나무 밑에 돌 밑에 있는 검을 찾아서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길을 따라서 이제 초나라 왕을 찾아서 길을 따랐는데 애가 뭐 할 수가 없잖아. 숲속에서 이 복음을 들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객 하나가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의 이름은 적입니다. 이름을 물어보면서 네가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 나쁜 초나라 왕한테 원수를 갚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다. 복음은 들고 있는데 내가 어린 내가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객이 신비한 객이 적에게 야, 네 목을 주면은 내가 너를 대신해 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마. 초나라 왕을 죽여주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적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좋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적의 목을 잘라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이 객이 초나라 왕을 만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초나라 왕이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나타나서 검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적에게 사실은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적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객을 만나가지고 자기 목을 바쳐가지고 살신성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 목을 바쳐 자기 몸을 죽여서 복수하는 겁니다. 살신복수죠. 그죠? 이 객이 적의 목을 들고 초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찾던 그의 목이요. 했어요. 보니까 아직 눈도 안 감고 있네요. 목은 떨어져 나왔는데 막 싸납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초나라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가마솥에 넣고 열흘을 삶아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 가마솥에 넣고 적의 머리를 삶습니다. 아무리 삶아도 눈도 여전히 부릅뜨고 있고 가끔가다 튀어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임금이 직접 와가지고 이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얘가 푹 삼키고 더 이상 설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임금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 객이 적이 준 복음을 가지고, 운검을 가지고 임금의 목을 쳐버리고 가마솥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초나라 임금 목도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이 객도, 신비의 객도 살아날 수가 없죠. 왜 주변에, 초나라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운검을 가지고 스스로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목도 가마솥 안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목 3개가 가마솥 안에서 다 삶겨버린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이 목 3개의 뼈를 추려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삼왕묘라고 하고 전설에 따르면은 저 강남 지역 어디에 이 삼왕묘가 전해져 온답니다. 간장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전설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이 전설이 가장 극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 간장마귀는 간장과 마귀라고 하는 명검을 만드는 두 부부의 이름이자 복음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중국 책을 읽으실 때, 아, 맞다, 이게 그거지. 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초나라 지역의 명검과 관계되어 있는 간장마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제 PPT 보시면은 요 한쪽에 이 검이 있어요. 월남 구천검이라고 하는 검이 있습니다. 이 구천검이 2500년 된 검인데요. 이 날 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주 서슬이 파랗게 살아 있는데,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화학 검사를 해봤더니, 이 날 부분만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2500년 전에 이 중국이 스테인리스 스틸 기술을 이미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발휘됐다, 충분히 발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검이 실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천검을 야, 이게 간장과 마개가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간장, 마개, 재미난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